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아폴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파리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과 함께 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지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었고 자랑스러운 딸 아이 하나 열심히 키우고자 가진 노력을 했죠. 그런데 딸은 어릴 적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밝은 아이가 낯을 가리고 내성적인 아이로 변해버렸답니다. 그런 딸이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 후 성격이 180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제 딸 소피와 관련된 일화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이곳 일상공감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소중한 자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 아이 이름은 바로 소피였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이쁜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소피를 굉장히 고고하게 키웠답니다. 어린 나이에는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했어야 했는데 우리 부부는 아이가 다칠까 봐 뛰어놀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는 했어요. 자연스럽게 밝았던 딸은 점차적으로 내성적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소피가 9살경 췌장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저는 한동안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딸 소피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 하나 추스르기도 벅찬 시기였거든요. 남편이 죽고 1년이라는 시간이 있은 후에 드디어 소피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만 생각했던 1년 동안 딸 아이의 상심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더군요. 다 저의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얼마나 스스로 미워했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소피는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게 변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친구도 잘 사귀지 않고 혼자 다니고 방에서만 지내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밖에서 불의를 당해도 잘 얘기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그런 성격이 된 거죠. 마트나 식당에 가서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음식에 머리카락, 벌레 등이 발견되더라도 눈치만 볼 뿐 아무 컴플레인도 걸지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 후 계산할 때 캐셔가 일부러 잘못 계산한 건지 질수인 건지 모르겠지만 잘못 계산된 걸 알면서도 소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소피가 너무 걱정되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부터 이러면 절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소피를 설득해서 상담 진료도 받으러 긴 적이 있었죠. 그때 상담 결과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활동성을 억압받은 것 때문에 일종의 자기 방어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섞고 싶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 고고하게 지내던 자신 옆에 항상 붙어 있어줄 것만 같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어린 나이에 충격을 먹은 듯해 보인다고 의사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상태의 심각성을 이제서야 깨달은 제 자신이 너무나 후회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소피로부터 상담 진료를 받게끔 인도했지만 소피는 제 권유를 꺼려했어요. 상담 진료를 받으면 자신의 치부가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 그것이 더 싫다는 식으로요.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인 저에게만큼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라도 마음을 열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는 했어요. 아무튼 소피를 최대한 케어하면서 시간을 보내니 어찌저찌해서 시간을 흐르더군요. 어느덧 소피는 성인이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소피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간 건 저의 영향이 컸답니다. 저는 어릴 적 이종 사촌과 굉장히 친했어요. 이종 사촌의 아빠 그러니까 이모부가 한국인이셨거든요. 자연스럽게 제 사촌은 프랑스와 한국인 혼혈인 것이죠. 이종 사촌과 붙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로 잘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자연스럽게 소피도 한국에 관심이 많아진 것입니다. 아마 소피가 저에게까지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유학도 애초에 없었을 거예요. 소피는 그렇게 1년간 저의 품을 떠나 유학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년 후 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던 소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전처럼 밖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가만히만 있는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 뱉어서 항의할 줄 아는 성격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것은 한국 친구들이 자기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주장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고서는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컴플레인은 서비스업이 직무인 장소에 갔을 때 더 두드러졌는데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과를 하거든요. 그냥 입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중요한 일이거나 심각한 잘못을 했거나 할 때는 내 책임 아니야 라는 식을 한 발을 빼고 입을 다무는 직원들이 프랑스의 서비스업을 하는 직원들이랍니다. 직원들은 앵무새처럼 이 말만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한식당에 갔을 때 주문한 음식이 일시간이 되도록 나오지 않자 소피는 종업원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그냥 쏘리 이러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프랑스 가게의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소피는 다시 그 종업원을 불러서 언제 줄 거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등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자 질문을 하고 어필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소피가 너무 낯설면서도 한국에서 대단한 것을 배우고 왔다고 싶어서 내신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소피의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이나 공무 관련 업무를 보러 갈 때 굉장히 답답해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갔다 와서 성격이 급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은 소피가 너무 답답해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은행 업무를 보러 갈 때면 어플로 예약 시간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한국 은행원들은 업무 처리를 굉장히 빨리 해주는데 프랑스 은행원들은 일 처리가 너무 느린 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은행에 방문했으면 손님에게 집중을 해줘야 하는데 업무 보면서 옆 사람과 밥 시간이 어떻고 저떻고 수다를 떠는 게 정말로 한심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소피의 답답함은 비단 공무 업무뿐만이 아니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한국에서는 모바일 스마트 오더로 주문도 미리 간편하게 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소피에게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소피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 제가 진정으로 투자해야 하는 곳에 그 시간을 쓸 수 있다고 말하며 당찬 포부를 밝혔어요. 고작 유학 갔다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 사람이 바뀐 것인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피는 저에게 추가적인 한국인 자랑을 엄청 하기도 했어요. 한국이 빨리빨리만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생활 속 모든 부분에서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고 이것은 한국인 특유의 정이라는 단어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프랑스인들도 상대에 대한 이런 정과 배려가 분명 필요해요. 소피가 하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맞는 말이었어요. 또한 프랑스에서 친구도 없던 제 딸이 프랑스 오자마자 언제 친구를 사귄 건지 이제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알게 되었더군요. 집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서 친구들과 노래방을 다니면서 흥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고 왔다네요. 노래도 엄청 늘었는데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컬 과외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흥의 민족과 1년간 같이 사니 소피 또한 흥에 물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은 절대 멍 때리거나 가만히 있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어요. 유학 시절 소피의 단짝 친구는 이런 말을 했대요.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휴가는 죽으면 영원히 해소피야. 그걸 왜 살아 숨쉬면서 미리 하고 있는 거야? 같이 나가서 좋은 거 보며 놀자. 소피는 한국 친구의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과 더불어 자신이 지금껏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를 깨달았다고 해요. 저는 바뀐 딸이 아직 익숙치는 않지만 소피의 아픔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것 같고 성장하여 멋진 어른이 된 것 같아서 한국 유학을 잘 보낸 것 같다고 생각한답니다. 소피는 현재 다니던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일자를 찾을 거라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피의 훌륭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억압하지 않고 안전한 곳 안에서 훨훨 날아갈 풀어줄 것입니다. 제 딸 소피의 둥지 탈출을 응원합니다. 아폴로님의 귀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전에 있던 아픔을 치유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볼 줄 알게 된 따님 소피의 이야기 참으로 뭉클하고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아폴로님과 소피님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